정오부터 늦은 오후까지 쉴 새 없이 비가 내렸고 마을의 오래된 기와 지붕 위에 얇은 눈층이 쌓였습니다. 붉은 흙길 위로 폭우가 떨어지는 소리가 울려 퍼지며 진흙투성이에 물 얼룩이 생겼다. 후이가 아버지 하이와 함께 지난 20년간 살았던 작은 집의 문틈으로 차가운 바람이 불어들었다. 그 집은 마을 끝자락에 조용히 자리 잡고 있으며 조용한 봉강 옆에 위치해 있고 대부분의 주민과 완전히 분리되어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 집에서 가장 넓은 집이었지만 하이 선생이 세상을 떠난 뒤로는 후이와 빛만 먼지 쌓인 집처럼 쌓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썩은 나무 문을 지나갈 때 종종 수군거린다. 아버지와 아들처럼 기만하는 삶은 언젠가 대가를 치르게 마련이다. 그 속삭임은 하이 씨가 세상을 떠난 날부터 그치지 않았습니다. 휘는 신경 쓰지 않았지만 마을 시장을 지날 때마다 사람들의 차별적인 눈빛 때문에 등에 보이지 않는 짐을 지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26세의 후이는 법학대학원 마지막 학년을 다니고 있으며 아버지가 남긴 빚을 조금씩 갚기 위해 파트타임으로 일해야 합니다. 미래에 대한 꿈은 때로는 혹독한 현실에 밀려 사라지기도 하지만 휘는 계속해서 전진하려고 노력한다. 그날 오후 비가 많이 내렸습니다. 휘는 낡은 의자에 앉아 미납 수업료 청구서에 눈을 고정한 채 앉아 있었다. 갑자기 전화가 울려 그는 놀랐다. 후이는 화면을 보던 중 이상한 숫자를 보고 놀랐다. 안녕하세요. 전화선 반대편에서 깊지만 강력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 사람이 후이인가요? 저는 다후옹 힐 빌라에 사는 트랑 부인이에요. 만나고 싶어요. 후이는 눈살을 찌푸렸다. 트랑 부인은 오랜 세월 마을에서 은둔 생활을 해온 부유하고 신비로운 여성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녀가 그의 가족에게 원한을 품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할머니. 요즘 뭐 하셨어요? 내일 오후 3시 빌라에서 만나요. 중요한 이야기할 게 있어요. 하지만 거절하면 안 될 것 같아요. 후이가 그렇게 말하자 트랑 부인은 전화를 끊었고 후이의 머릿속에는 일련의 질문이 남았습니다. 다음 날 하늘은 흐렸지만 비는 멎었습니다. 후이는 트랑 부인이 사는 다흐엉 언덕의 빌라 문 앞에 섰습니다. 이 빌라는 마을에서 가장 큰 건물이지만 오랫동안 아무도 드나들지 않았습니다. 무거운 철문이 열리고 하이는 휘를 넓고 차가운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집 안의 가구는 귀중한 나무로 만들어져서 오랜 세월의 냄새가 난다. 방 한가운데에 있는 커다란 안락의자에 트랑 부인이 앉아 있었다. 그녀의 은빛 머리카락은 높이 묶인 채였고 그녀의 날카로운 눈은 정성스럽게 화장한 피부 아래에 숨겨져 있었다. 앉으세요. 트랑 부인이 부드럽지만 권위 있게 말했다. 후이는 앉으며 마치 큰 법정에서 판사와 마주한 것 같은 기분을 느꼈다. 왜 나를 여기로 불렀는지 모르겠어요. 후이가 말했다. 트랑 부인은 천천히 차를 한 모금 마시고 후이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저는 당신 아버지의 모든 빚을 갚는 데 도움을 주고 싶어요. 후이는 눈을 크게 뜬 채 무의식적으로 바지 끝을 꽉 쥐었다. 진심이에요? 저는 농담을 한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러려면 한 가지 조건에 동의해야 합니다. 후이는 말이 없었고 그의 심장은 더 빨리 뛰고 있었다. 어떤 조건요? 트랑 부인은 차 한 잔을 테이블에 내려놓았고 그녀의 눈빛은 마치 후이의 마음을 꿰뚫어보고 싶어 하는 듯 진지했다. 나는 눈을 크게 뜨고 당신과 결혼하기를 바라며 멈췄어요.
후이의 손에 들린 은숟가락이 접시 위로 떨어지며 조용한 공간에 울림을 일으켰다. 당신. 농담이에요. 후이가 물었습니다. 아니, 농담이 아니야. 연애 결혼은 필요 없어. 친구만 있으면 돼. 넌 딱 맞는 사람이야. 후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트랑 부인이 방금 한 말을 이해하려고 노력했다. 하지만 왜 나야? 나는 아무것도 없어. 아직 유튜브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하고 알림종을 켜두시면 최신 영상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트랑 부인은 입술을 삐죽 내밀어 신비로운 미소를 지었다. 당신은 하이 씨의 아들입니다. 저는 이유가 있습니다. 후이는 척추에 오한이 드는 것을 느꼈다. 저의 아버지를 아시나요? 트랑 부인은 즉시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의 시선은 창문으로 향했고 비 속에서 장미 정원이 빛나고 있었다. 익숙한 것뿐만 아니라 같지 않은 빛도 있습니다. 후이는 고개를 숙여 말을 찾으려고 애썼다.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요. 하루만 주세요. 트랑 부인이 단호하게 말했다. 후이는 차가운 바람 속에 빌라를 나갔고 그의 마음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이 결혼은 정말로 구원의 기회인가? 아니면 더 큰 비극의 시작일 뿐인가? 후이가 축축한 흙길을 조용히 걸어가는 동안 다흐엉 언덕의 울창한 나무 꼭대기에는 이슬비가 계속 가볍게 내리고 있었다. 트랑 부인의 제안은 여전히 그의 머릿속에서 둔한 종소리처럼 울려 퍼졌다. 당신과 결혼해 주세요. 후이는 코트 주머니에 손을 꽉 쥐었고 그의 마음은 혼란스러웠습니다. 마을에서 가장 부유하고 강력한 여성인 트랑 부인은 아버지가 남긴 빚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청년과 갑자기 결혼하고 싶어 합니다. 마을 입구의 친숙한 카주푼 나무 아래에서 흐엉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멀리서 후이를 보고 손을 흔들었다. 흐엉은 후이의 어린 시절 가장 친한 친구로 후이가 가장 힘든 시기에도 항상 그의 곁에 있어 주었습니다. 뭐가 문제야? 트랑 부인이 전화했어. 왜 그렇게 생각에 잠긴 표정이야? 흐엉은 호기심을 감출 수 없는 눈으로 물었다. 후이는 흐엉을 부끄러워하며 바라보았다. 그녀는 나랑 결혼하고 싶어 해요. 흐엉은 잠시 멈추더니 눈을 크게 떴다. 뭐라고요? 트랑 부인이 당신과 결혼하고 싶어 해요? 내가 잘못 들었나요? 아니요, 맞는 말씀이에요. 후이는 희미하게 미소 지으며 목소리를 낮추었다. 흐엉은 오랫동안 후이를 바라보다가 한숨을 쉬며 길가 벤치에 앉았다. 동의하시나요? 아직은요. 하지만 수락하지 않으면 빚을 어떻게 갚을지 모르겠어요. 아버지의 빚이 아직도 제 머리 위에 걸려 있어요. 흐엉은 아무 말도 하지 않다가 부드럽게 말했다. 트랑 부인은 복잡한 여자야, 후이. 나는 일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고 생각해. 그녀는 단지 당신을 돕기 위해 당신과 결혼한 게 아니야. 후이는 고개를 끄덕이고 그의 눈은 멀리 다흐엉 힐 빌라 쪽을 바라보았다. 알아요. 하지만 그녀는 제 아빠를 언급했어요. 그녀는 저를 돕고 싶어하는 것보다 복수하고 싶어하는 것 같아요. 당신의 아빠와 그녀가 뭔가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흐엉은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그럴 수도 있겠지. 아직은 잘 모르겠지만 그녀는 분명 우리 아버지가 한 일을 쉽게 용서할 타입은 아니야. 흐엉은 가볍게 한숨을 쉬며 후이를 올려다보았다. 허이, 내가 이 길을 선택한다면
나는 너를 지지할게. 하지만 조심해야 해. 후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입술에 미소를 지었다. 다음 날, 후이가 다엉 언덕에 있는 빌라로 돌아왔을 때 하늘은 여전히 흐렸습니다. 트랑 부인은 거실에 큰 안락의자에 앉아 먼 시선으로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후이는 문 앞에 주저하며 서 있었다. 당신은 여기 있어요. 트랑 부인은 후이를 돌아보지 않고 말했다. 후이는 심호흡을 한 뒤 천천히 들어왔다. 귀하의 약관에 동의합니다. 트랑 부인은 놀란 기색이 없었다. 그녀는 고개를 돌리고 차갑고 검은 눈으로 후이를 쳐다봤다. 좋아요. 당신이 그걸 선택할 거라는 걸 알았어요. 결혼식은 이번 주말에 열릴 거예요. 나, 당신, 그리고 증인 몇 명만. 정말 나랑 결혼하고 싶어? 후이는 주저하면서 다시 물었다. 트랑 부인은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래, 그게 필요해. 하지만 이걸 평범한 결혼이라고 생각하지 마. 넌 빌라에서 살겠지만 우리 각자는 각자의 삶을 가지고 있어. 진짜 남편 역할을 할 필요는 없어. 후이는 트랑 부인이 하는 말마다 차가움이 묻어나는 것을 느꼈다. 이해합니다. 3일 후, 결혼식은 빌라의 큰 사당에서 조용히 거행되었습니다. 웨딩드레스도 없고, 파티도 없고, 다만 하인 몇 명만이 지켜보고 있을 뿐이야. 후이는 낡은 양복을 입고 있었고, 트랑 부인은 검은색 아오자이를 입고 있었는데, 우아하지만 외로워 보였다. 결혼식은 30분 만에 빨리 끝났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후이가 진짜 트랑과 결혼했어? 그 녀석 돈 많은 놈이지? 그는 아버지의 빚을 갚았어. 아버지는 짜게 먹고 아들은 다른 물을 먹는 건 사실이야. 그 수다쟁이들은 위이가 빌라로 돌아올 때까지 쭉 쫓아다녔다. 결혼식이 끝난 첫날 저녁, 휘는 큰 침실에 앉아 있었지만 잠을 잘 수 없었다. 빌라 전체가 쌀쌀한 침묵에 휩싸였다. 갑자기 복도에 부드러운 발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후이는 일어나 앉았고 그의 시선은 긴장된 채로 문 쪽을 향해 있었다. 그의 문 앞에서 발소리가 멈췄다. 후이는 숨을 멈췄지만 얼마 후 발소리는 사라졌다. 후이는 밖으로 나가서 복도 끝에 있는 방의 문이 살짝 열려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안에는 오래된 의자에 앉아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기서부터 휘는 빌라가 추운 곳일 뿐만 아니라 잠긴 문 뒤에 어두운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한다. 발소리가 사라지고 복도는 어둠 속에 잠겼다. 후이는 복도 끝에 반쯤 닫힌 문 앞에 조용히 서 있었고 벽등에 희미한 불빛 아래 있었다. 그는 오랫동안 아무도 만지지 않은 것처럼 먼지가 덮인 오래된 문 손잡이를 뚜렷이 볼 수 있었습니다. 후이의 호흡이 빨라졌고 그의 손바닥은 살짝 꽉 쥐어졌다. 그가 이 빌라에 발을 들인 첫날부터 그는 늘 공기 중에 불안감을 느꼈지만 지금처럼 뚜렷하게 느낀 적은 없었다. 오늘 밤 이 방이 왜 열려 있나요? 후이는 천천히 걸었다. 그의 다리는 마치 움직이지 않고 앉아있는 그 인물의 몸 안에서 보이지 않는 무게에 의해 뒤로 당겨지는 듯했다. 그는 등을 트랑 부인의 문 쪽으로 돌렸다. 후이는 마음속으로 그게 그녀가 아닐 거라는 걸 알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그 인물은 응답하지 않았다. 방 안의 어두운 조명이 그곳을 더욱 차갑게 만들었다. 후이는 잠시 주저하더니 단호하게 문을 열었다.
낡은 문이 삐걱거렸다. 후이가 들어와서 방 안을 훑어보았다. 작은 침실이지만 가구는 낡았고 먼지가 덮여 있습니다. 침대 맞은편 벽에 걸려있는 오래된 사진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부겐빌레아 꽃 아래서 밝은 미소를 띤 16에서 17세 정도의 어린 소녀가 담겨 있습니다. 그 소녀의 눈은 이상하게도 그의 아버지, 하이 선생님과 비슷했습니다. 후이는 더 가까이 다가가서 조용히 사진을 바라보았다. 그의 가슴이 갑자기 쿵쾅거렸다. 그녀는 누구예요? 그때 의자에 앉아있던 인물이 살짝 움직였다. 후이는 깜짝 놀랐고 그 인물이 돌아서는 것을 보며 그는 테이블 가장자리를 꽉 움켜쥐었다. 후이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트랑 부인이었습니다. 그녀는 움직이지 않고 앉아 있었고 그녀의 눈은 앞의 허공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는 오랫동안 그렇게 앉아 있었던 것 같다. 트랑 부인, 괜찮으세요? 후이가 물었습니다. 트랑 부인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후이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은 그의 마음을 꿰뚫는 듯했다. 그 노인의 얼굴에는 희미한 미소가 나타났지만 따뜻함은 없었다. 이게 내 딸이에요. 그녀는 벽에 걸린 사진을 가리키며 낮은 목소리로 살짝 떨었다. 그녀는 20년 전에 실종됐어요. 후이는 놀라서 눈을 깜빡이며 다시 사진을 보았다. 실종. 단서를 찾았어? 후이가 물었습니다. 트랑 부인은 잠시 침묵한 후 말을 이었다. 그녀를 마지막으로 본 사람은 그녀의 아버지였습니다. 트랑 부인의 말은 마치 날카로운 칼이 휘를 똑바로 찌르는 것 같다. 그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섰고 숨가쁨이 가슴을 가득 채웠다. 뭐라고 했어? 우리 아빠, 후이가 물었습니다. 아직 유튜브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하고 알림종을 켜두시면 최신 영상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소녀가 실종된 날, 하이 씨는 그녀와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나눈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물었을 때 그는 모든 것을 부인했습니다. 후이는 몸속에 피가 흐르는 게 멈춘 것을 느꼈다. 아버지는 이 이야기를 전혀 하지 않으셨어요. 저는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혼란스럽네. 이게 그냥 오해일 수도 있나요? 트랑 부인은 후이를 쳐다보았는데 그녀의 눈빛은 마치 그를 처음 만난 날처럼 차가웠다. 내 딸에 대해 내가 착각할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후이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모르고 말문이 막혔다. 저는 그 운명적인 날 이후로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하이 씨는 평온한 삶을 살았지만 저는 20년 동안 고통과 외로움 속에서 살았습니다. 트랑 부인은 일어나서 사진에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그녀의 손은 사진 속 소녀의 얼굴을 살짝 만졌다. 저는 하이 씨에게 복수하는 것이 제가 자유로워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는 너무 일찍 죽었습니다. 트랑 씨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마치 그 기억이 아직도 그녀의 기억 속에 생생하게 남아있는 듯했다. 후이는 그녀를 바라보며 연민과 두려움을 동시에 느꼈다. 그게 당신이 나와 결혼하기를 원하는 이유예요. 후이가 물었습니다. 트랑 부인은 뒤돌아 후이를 바라보았고 그녀의 눈은 복잡했다. 그렇지만 지금은 더 이상 확신할 수 없어요. 당신과 함께 살면서 당신이 당신의 아버지와 다르다는 걸 깨달았어요. 칭찬인지 빈정거림인지 모른 채 후이는 그저 침묵을 지켰다. 당신에게 일어난 일에 대해 미안합니다. 후이가 말했다.
연민, 트랑 부인은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정말로 나에게 보상하고 싶다면 내 딸에 대한 진실을 찾는 데 도와주세요. 방 안이 갑자기 조용해졌다. 부인은 트랑 부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이것이 단순한 결혼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그의 아버지가 남긴 과거의 그림자에 맞서야 하는 여정의 시작입니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후이가 말했다. 트랑 부인은 대답하지 않았지만 그녀의 눈에는 작은 희망의 빛이 번쩍였다. 그날부터 비밀의 방문이 열렸고 휘는 앞으로의 길이 생각했던 것처럼 쉽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후이의 뒤에서 침실문이 조용히 닫혔지만 트랑 부인의 이야기가 여전히 그의 마음속에 울려 퍼졌다. 긴 복도의 발걸음 하나하나가 울려 퍼졌다. 마치 빌라 자체가 위이에게 지난 20년간 잠들어 있던 비밀을 상기시키는 듯했다. 창밖으로는 봄마을의 안개가 언덕을 뒤덮고 있었고 바흐엄은 정원에 있는 나무들을 마치 집을 지켜보는 조용한 그림자처럼 만들었다. 후이는 로비의 차가운 계단에 앉아 허공을 응시했다. 트랑 씨의 아버지가 정말로 딸의 실종에 연루됐나요? 그 생각은 후이의 머리에 가시처럼 박혔다. 그는 아무리 노력해도 그것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빌라 바깥에 있는 오래된 망고나무의 두꺼운 잎사귀 사이로 햇살이 비치었습니다. 후에 씨는 일찍 일어났지만 트랑 부인은 후에 모르게 집을 나갔다. 저택에 홀로 남은 한이라는 아이는 조용히 아침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여기, 먹어. 집주인이 건강을 돌보라고 해서 한 여성이 말을 하며 청소를 하고 있었고 그녀의 손은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트랑 씨, 어디 가시나요? 후에가 궁금해하며 왜 트랑 부인은 아침에 빌라를 거의 떠나지 않는지 물었습니다. 한 여성이 잠시 멈췄다가 무관심하게 대답했다. 그녀는 묘지에 갔다. 그 대답은 웨이를 놀라게 했다. 그녀가 무덤에 갔어? 누구? 그녀 딸의 무덤? 한 여자가 한숨을 쉬었다. 무덤이라고는 하지만 실제로는 빈 무덤이에요. 트랑 여사는 10년 넘게 딸을 위해 분양을 하러 왔지만 아직 딸의 시신을 찾지 못했습니다. 후에는 말이 없었다. 그럼 트랑 씨의 딸 실종에 대한 추가 정보를 알고 계신가요? 한 여성이 잠시 후이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은 무언가를 이해하는 듯했다. 그녀는 쟁반을 테이블 위에 놓고 의자를 빼내어 후이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아무도 감히 진실을 말할 수 없었지만 마을 전체가 알고 있었습니다. 소녀가 실종되었을 때 트랑 부인은 그녀를 찾기 위해 사방을 돌아다녔습니다. 그녀는 매일 밤 램프를 켜고 마을 문에서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결국 어린아이가 있었는데 그 어린 소녀가 누군가의 방문을 받았는데 그 사람은 바로 그녀의 아버지 하이 선생님이었습니다. 후이의 가슴이 죄어들었다. 저는 제 아버지가 트랑 씨의 딸에게 나쁜 짓을 할 것이라고 믿지 않습니다. 트랑 부인, 증거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해하셔야 합니다. 인생에서 유일한 것을 잃었을 때 증오심을 품는 건 쉬운 일입니다. 후이는 고개를 숙이고 두 손을 모았다. 당신의 아버지는 오랫동안 당신에게 무엇을 숨기셨나요? 그날 오후, 후이는 마을로 돌아가서 장로들을 만나 아버지의 과거에 대해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봉강강유역의 찻집은 마을 사람들이 자주 모이는 곳이다. 여기 앉아서 차를 마시고 있는 분은 하이 씨의 절친한 친구인 광 씨입니다.
후이가 다가가서 절을 했습니다. 암콩, 이거 물어봐도 될까요? 제 아버지가 장 씨의 딸에 대해 언급한 적이 있나요? 광 씨는 차 마시는 것을 멈추고 후회를 가늘게 뜨고 바라보았다. 이 질문의 목적은 무엇인가요? 나는 진실을 알아야 해요. 후이가 대답했다. 광 씨는 찻잔을 내려놓고 한숨을 쉬었다. 해 씨는 그 소녀를 여러 번 보았습니다. 그녀의 어머니가 그녀를 꾸중하자 그녀는 삼촌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한 번은 해 씨가 그녀를 강둑으로 데려가 놀게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로 그 소녀는 실종되었습니다. 후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당신의 아버지가 이 일에 관여했다고 생각하시나요? 해 씨는 좋은 사람이지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후이는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신맛이 나는 기분으로 고개를 숙였다. 그녀가 빌라로 돌아왔을 때 트랑 부인은 거실에 앉아 있었고 그녀의 눈은 재단 위에 깜빡이는 촛불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어디에 가셨어요? 그녀는 후이를 돌아보지 않고 물었다. 나는 아버지에 관해 물어보기 위해 마을로 돌아갔습니다. 트랑 부인은 잠시 말이 없더니 후이에게로 돌아섰다. 뭔가 찾았어? 후이는 그녀의 눈을 직접 바라보았다. 저는 제 아빠가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분명히 뭔가가 일어났습니다. 저는 당신이 진실을 알아내는 것을 돕고 싶습니다. 트랑 부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자신감에 찬 눈을 빛냈다. 그럴 수 있는 사람은 아마 당신뿐일 거예요. 그 순간부터 후이는 과거의 진실을 찾기 위한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더 깊이 파고들수록 더 많은 비밀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 비밀은 그의 인생을 영원히 바꿀 수 있습니다. 트랑 부인과 이야기를 나눈 후 후이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밤새도록 뒤척이며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는 광 선생과 한 부인에게서 들은 이야기에 혼란을 느꼈을 뿐만 아니라 마음속에 의심을 품게 되었다. 만약 그의 아버지가 트랑 부인의 딸을 마지막으로 본 사람이었다면 왜 그는 그녀에게 이 사실을 전혀 말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만약 그의 아버지가 연루되지 않았다면 이 미스터리한 실종 사건 뒤에는 누가 있었을까? 다음날 아침 후이는 다른 사람, 즉 그의 아버지의 남동생인 빈 씨를 찾기로 결심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후이는 아버지가 빈 삼촌이 가족과 잘 어울리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재산과 생활 방식에 대한 의견 불일치로 인해 두 형제는 점차 멀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빈 씨는 여전히 마을 근처 강가의 오래된 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후이가 빈 씨가 사는 작은 골목에 들어갔을 때 그는 이상하게도 습하고 답답한 공기를 느꼈습니다. 그 집은 단순했고 벽은 이끼로 덮여 있었고 나무 문은 마치 한 번도 수리한 적이 없는 것처럼 허름했다. 후이가 문을 두드렸다. 잠시 후 빈 씨가 나타났습니다. 그 사람이 후이 맞아 빈 씨는 눈을 가늘게 뜨고 그의 얼굴에는 놀라움과 무관심이 뒤섞여 있었다. 무슨 일로 여기 오셨어요? 트랑 부인의 딸이 실종된 옛 이야기에 대해 물어보고 싶습니다. 후이는 머뭇거렸다. 빈 씨의 눈은 혼란으로 번쩍였지만 그는 금세 평정을 되찾았습니다. 그건 오래전 일이야. 왜 지금 트랑 부인에게 묻는 거야? 그녀는 우리 아빠가 그녀의 딸을 마지막으로 본 사람이라고 말했어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세요? 빈 씨는 오랫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다가 조용히 집으로 들어가며 후이에게 따라오라고 손짓했다.
작은 집 안은 어두웠고 낡은 석유 램프만이 희미한 빛을 발하고 있었습니다. 빈 씨는 의자에 앉아 후이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허이, 내 아버지와 트랑 부인이 서로에게 어떤 존재였는지 알아? 후이는 살짝 눈살을 찌푸렸다. 두 분이 서로 아는 사이였다고 들었는데 아버지는 전혀 언급하지 않으셨어요. 빈 씨는 고개를 끄덕이고 가볍게 미소 지었다. 네, 하이 씨와 트랑 부인은 서로 사랑했었습니다. 심지어 결혼을 생각했지만 그의 아버지가 그녀를 떠나 그의 어머니와 결혼했다. 그래서 트랑 부인은 항상 증오심을 품고 있는 거예요. 부인은 조용히 앉아 빈 씨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긴장감이 깃든 것을 분명히 느꼈다. 그럼 트랑 부인의 딸이시군요. 빈 씨는 고개를 숙이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트랑 씨의 딸이 하이 씨의 친딸이라고 생각해 본 적 있나요? 부인은 눈을 크게 뜬 채 충격을 받았다. 뭐라고 하셨나요? 아무도 감히 확인하려 하지 않지만 마을에는 그 소녀가 당신 아버지와 트랑 부인의 불륜으로 태어났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그녀는 결코 인정하지 않았지만 그녀의 딸 사진을 자세히 보면 그녀가 당신 아버지의 딸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아직 유튜브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하고 알림종을 켜두시면 최신 영상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부인은 잠긴 방에 있던 사진을 기억한다. 사진 속 소녀의 눈은 그의 아버지의 눈과 똑같습니다. 그렇다면 그 아이는 왜 실종되었나요? 부인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빈 씨는 후이를 똑바로 바라보았고 그의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더 진지했다. 야, 그 소녀를 사라지게 한 사람이 내 아버지가 아니라 가족 중 다른 사람일 수도 있다는 걸 생각해 본 적 있어? 후이는 깜짝 놀랐고 방금 들은 말에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누구에 대해서 말하는 거야? 빈 씨의 고백은 맑은 하늘에서 떨어진 벼락과도 같았고 후이는 말문을 잃었다. 이야기는 점차 밝혀졌습니다. 20년 전 빈 씨와 후이 씨의 아버지는 가족 내 토지 소유권을 놓고 분쟁을 빚었습니다. 빈 씨는 후이의 아버지가 재산 대부분을 빼앗아 그에게 아무것도 남기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분노한 빈 씨는 하이 씨를 위협하려고 트랑 씨의 딸에게 접근했습니다. 나는 그 소녀를 해치려는 의도가 아니었고 그저 당신 아버지가 두려워하고 땅을 포기하기를 바랐을 뿐이에요. 빈 씨는 후회가 가득한 목소리로 설명했다. 하지만 일이 너무 심해졌어요. 그 소녀는 무서워서 도망가서 강에 빠졌어요. 후이는 말이 없었고 그의 눈은 빨개졌습니다. 나는 누구에게도 이 이야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빈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손을 떨었습니다. 트랑 부인은 항상 당신 아버지가 잘못했다고 믿었어요. 저는 감히 진실을 마주할 수 없었어요. 그날 저녁, 후이는 다엉 빌라로 돌아왔습니다. 트랑 부인은 문 앞에 앉아 의심 어린 눈으로 휘이를 바라보았다. 오늘 종일 어디에 계셨어요? 후이는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트랑 부인, 저는 진실을 알아냈어요. 트랑 부인은 깜짝 놀랐고 그녀의 눈은 희망으로 빛났다. 후이는 빈 선생님이 방금 자백한 이야기를 천천히 전부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듣고 난 후 트랑 부인은 오랫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의 뺨에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후이가 상상했던 것처럼 분노나 증오는 없었다. 드디어 지난 20년 동안 내가 어디에 있었는지 알게 됐어요. 그녀는 목이 메어지는 목소리로 속삭였다.
휘는 그녀 앞에 무릎을 꿇고 그의 눈은 후회로 가득 찼다. 저희 가족이 저지른 모든 일에 대해 사과드립니다. 트랑 부인은 후이의 어깨에 손을 얹고 살짝 고개를 저었다. 그건 내 잘못이 아니야. 때로는 진실이 안도감을 주거든. 그 순간 후이는 증오가 영원히 지속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실제로 해야 할 일은 그것을 직면하고 받아들이고 늦었더라도 용서하는 것입니다. 이 사건이 알려지자 바엉 빌라는 고요함에 휩싸였다. 후이는 트랑 부인의 변화를 분명히 느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이전의 차갑고 날카로운 시선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한 슬픔이 모든 시선에 스며들었다. 그 후 며칠 동안 트랑 부인은 종종 창문 옆에 오랫동안 앉아 그녀와 딸이 어렸을 때 함께 심은 밝은 붉은 장미 정원을 바라보곤 했습니다. 딸이 결코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녀는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는 듯했다. 후이는 그녀를 조용히 바라보며 마음이 무거웠다. 그는 20년 동안 죄책감과 후회의 어둠 속에서 살았던 빈 씨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가장 걱정했던 것은 트랑 부인이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큰 고통을 안겨준 사람과 마주했을 때의 반응이었습니다. 그날 아침, 후이는 빈 씨의 강변 집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이번에 빈 씨는 후이가 문에 나타난 것을 보고 놀라지 않는 듯했다. 당신이 돌아올 줄 알았어요. 빈 씨가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전보다 훨씬 낮아졌다. 트랑 부인을 만날 준비가 되셨나요? 후이는 머뭇거렸다. 빈 씨는 잠시 말을 멈추었고 그의 눈은 망설임으로 가득 찼다. 저는 지난 20년 동안 어둠 속에서 살았습니다. 지금 직면하지 않으면 평생 이 죄책감을 지고 살아야 할지도 모릅니다. 후이의 말은 마치 빈 씨의 가슴을 꿰뚫는 칼과도 같았다. 그는 고개를 숙였고 손은 가늘어졌으며 어깨는 살짝 떨렸다. 그렇긴 한데 그녀가 당신을 용서할 수 있을까요? 모르겠어요. 후이가 대답했다. 하지만 그녀는 당신에게서 진실을 들어야 합니다. 그날 오후, 후이는 빈 씨를 빌라로 데려갔습니다. 트랑 부인은 빈 씨를 보자 얼굴이 굳어지고 눈빛이 칼날처럼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녀는 찻잔을 테이블에 내리치며 크게 숨을 쉬었다. 여기서 뭘 하고 있니? 트랑 부인의 목소리는 매일 이른 아침 빌라를 덮는 안개층처럼 차갑고 답답했다. 빈 씨는 움직이지 않고 서 있었고 머리를 숙이고 손은 의자에 꽉 얹어 있었습니다. 트랑, 나는 너에게 진실을 말하러 왔어. 트랑 부인은 가볍게 미소 지으며 그녀의 눈은 조롱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20년 만의 진실? 당신 입에서 나온 진실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너무 오랫동안 숨어 있었고 이제 내 죄를 마주할 때가 됐어. 방 안은 조용해졌다. 빈 씨는 하이 씨를 위협하려고 딸에게 다가간 날부터 딸이 당황하여 도망가 강에 빠진 순간까지 모든 일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트랑 부인의 눈은 불타올랐다. 그녀의 손가락은 마치 솟구치는 분노를 억제하려는 듯 떨렸다. 당신은 하이 선생님과의 분쟁으로 인해 내 딸에게 해를 끼쳤습니까?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에는 눈물이 고였다. 지난 20년 동안 제가 어떻게 살았는지 아십니까? 빈 씨는 대답할 수 없어 고개를 숙였다. 트랑 부인은 일어나서 빈 씨를 노려보았다. 나는 하이 씨 가족에게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고 맹세했지만 내가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당신이라고는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후이는 걱정으로 가득 찬 마음으로 트랑 부인을 바라보았다. 트랑 부인, 빈 삼촌은 틀렸지만 지금은 그도 괴로움과 후회 속에 살고 있습니다. 여기서 모든 것을 끝내자. 트랑 부인은 후이에게로 돌아섰다. 그를 보고 그녀의 눈은 부드러워졌다. 그는 그녀가 한때 사랑했던 남자의 아들이었지만 동시에 그녀가 오랜 세월 미워했던 남자의 아들이기도 했다. 내가 그를 용서해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후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트랑 부인이 명확한 대답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자신의 내면에서 고군분투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저녁, 트랑 부인은 딸의 무덤 앞에 섰습니다. 빈 씨는 그의 옆에 무릎을 꿇고 조용히 향을 피우고 아들에게 용서를 구했습니다. 당신을 집으로 데려갈 수는 없지만 그 먼 곳에서 항상 당신을 위해 기도할게. 트랑 부인은 희미한 향 연기가 올라가는 것을 조용히 지켜보다가 한숨을 쉬었다. 빈 씨, 더 이상 여기 오지 마세요. 제 딸은 당신의 늦은 눈물이 필요 없어요. 트랑 부인의 말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후이는 그녀가 깊은 곳에서 증오의 짐을 어느 정도 내려놓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빌라에서의 생활은 점차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트랑 부인은 더 이상 빈 씨나 과거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지만 후이는 그게 그녀의 선택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빈 씨는 마을을 떠나 외딴 지역에서 은둔 생활을 했습니다. 떠나기 전에 그는 후이에게 편지를 남겼습니다. 다시 나를 찾도록 도와줘서 고맙습니다. 용서받을 자격이 없지만 회개와 속죄로 남은 인생을 살겠습니다. 후이는 독서를 마치고 한숨을 쉬며 편지를 접었다. 그는 과거를 바꿀 수는 없었지만 적어도 자신이 옳은 일을 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트랑 부인과 빈 씨가 진실을 찾고 고통스러운 나날을 끝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직 유튜브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하고 알림종을 켜두시면 최신 영상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어느 화창한 오후, 리이는 빌라 정원에 있는 티테이블에 앉았습니다. 트랑 부인은 조용히 그에게 차를 따랐다. 마을을 떠나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예전에는 그렇게 생각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후이가 대답했다. 트랑 부인은 가볍게 미소 지으며 그녀의 눈은 따뜻함으로 번쩍였다. 당신은 당신의 아버지와 비슷하지만 다릅니다. 그는 당신이 올바른 길을 선택했습니다. 후이는 미소 지었다. 때때로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자신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도 용서해야 합니다. 트랑 부인은 대답하지 않고 그저 오후 햇살에 피어난 밝은 붉은 장미를 조용히 바라보았습니다. 빈 씨와의 면담 후 다엉 빌라의 분위기는 좀 더 가벼워진 듯했지만 여전히 긴 침묵이 흘렀다. 트랑 부인은 종종 매일 아침 현관에 앉아 푸른 언덕을 바라보며 마치 자신의 기억 속에서 무언가를 찾는 듯합니다. 휘는 점차 이 빌라에서의 생활에 익숙해졌지만 오래된 상처는 아직 완전히 아물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트랑 부인은 증오심을 어느 정도 버렸지만 그의 삼촌인 빈 씨는 여전히 죄책감을 안고 살고 있다. 어느 늦은 오후, 휘가 거실에 앉아 책을 읽고 있을 때 전화가 울렸습니다. 전화의 반대편에서는 빌라의 전직 하인인 한 부인의 긴박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후이 씨, 빈 씨가 공경에 처해 있어요. 후이는 가슴이 죄어드는 채로 일어섰다. 무슨 일이야? 한 부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강변도로에서 누군가가 그를 베어버렸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최근에 그의 집 주변을 어슬렁거리는 이상한 청년들을 봤어요. 후이는 주저하지 않고 곧바로 빌라에서 뛰쳐나와 마을로 이어지는 길을 빠르게 걸어갔다. 하늘은 어두웠고 차가운 바람이 나무들 사이로 불어와 마치 하늘과 땅이 속삭이는 듯한 바스락거리는 소리를 냈다. 빈 씨의 집에서 후이는 정문이 반쯤 열려 있고 집 안에 불빛이 깜빡거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큰 소리로 외쳤다. 빈 삼촌, 여기 계십니까? 답변이 없습니다. 후이는 집으로 걸어 들어가며 열린 불빛 아래서 방을 훑어보았다. 후이는 테이블 위에 종이 한 장을 보았습니다. 그 글씨는 마치 서둘러 쓴 것처럼 휘갈겨 쓰여 있었다. 내 소유물을 되찾을 것이다. 안녕, 내려가. 누군가가 빈 씨를 위협했습니다. 바로 그때 후이는 집 뒤의 강둑에서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는 가슴이 쿵쾅거리며 밖으로 달려나갔다. 달빛 아래 빈 씨는 강둑에서 3명의 낯선 남자 앞에 서 있었습니다. 3명의 키 큰 남자 중 1명이 사나운 얼굴을 하고 빈 씨의 옷깃을 잡았습니다. 도망칠 수 있다고 생각해? 너는 오랫동안 평화롭게 살았잖아. 이제 대가를 치러야 할 때야. 누구세요? 저는 여러분을 모릅니다. 빈 씨는 쉰 목소리로 하지만 약하게 말했다. 후이가 달려가서 소리쳤다. 삼촌을 놓아주세요. 그 무리는 차갑게 휘이를 바라보았다. 누구세요? 후이는 침착함을 유지하려고 노력하며 앞으로 나아갔다. 저는 빈 씨의 조카입니다. 말씀하실 게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그 남자는 빈 씨의 칼날을 놓고 후이에게 다가갔다. 그의 빚을 갚을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는 당신 아버지와 사업을 한 이후로 우리에게 많은 돈을 빚졌고 아직도 전부 갚지 못했습니다. 후이는 빈 씨를 바라보았는데 그의 눈은 질문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정말 그들에게 빚이 있나요? 빈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고개를 숙였다. 그 남자는 계속해서 말했다. 내가 농담한다고 생각해? 삼촌이 사라지는 걸 원하지 않는다면 일주일 안에 돈을 여기로 가져와. 그 무리는 위협적인 시선을 던진 뒤 떠났고 빈 씨는 풀밭에 앉아 있었다. 후이는 그를 일어서게 도우며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왜 나한테 이걸 말해주지 않았어? 빈 씨는 한숨을 쉬며 마치 무거운 하늘을 짊어지고 가는 것처럼 눈을 아래로 향했다. 끝난 줄 알았는데 예상치 못하게. 후이는 어깨를 꽉 움켜쥐고 눈을 크게 뜨고 단호하게 말했다. 이제 혼자 이 문제를 마주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알아낼 겁니다. 저는 빈 삼촌을 모든 면에서 도울 것입니다. 트랑 부인은 차를 한 모금 마시고 날카로운 눈으로 후이를 바라보았다. 그는 아버지와 아주 비슷해서 무엇이든 떠맡으려 하지만 때로는 그것이 그를 위험에 빠뜨리기도 합니다. 후이는 살짝 미소 지었다. 당신이 내 편이었다면 일이 이렇게 어렵지 않았을 거라고 믿어요. 트랑 부인은 살짝 미소 지었지만 대답은 하지 않았다. 며칠 후 후이 씨는 그 무리가 빈 씨를 멈춰 세웠던 강변 길로 돌아갔습니다. 비밀리에 추적하여 그들이 자주 모이는 곳은 마을 근처 숲속의 오래된 나무 집이라는 것을 알아보세요. 후이는 마을의 경찰이었던 절친한 친구 투안과 함께 여행을 계획했습니다.
투아는 후이가 이 집단을 상대하기 위한 증거를 수집하는 것을 돕기로 동의했습니다. 그날 밤 후이와 투아는 문틈으로 은밀히 지켜보았다. 그들은 그룹 간의 대화를 들었다. B는 과거를 숨기면 탈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니? 돈이 없다면 우리는 그가 평화롭게 살 수 없도록 만들 것이다. 후이는 카메라를 눌러 대화 전체를 녹화했다. 다음날 아침, 영상은 지방경찰에 전달되었습니다. 낯선 사람들의 집단이 위협과 협박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빈 씨는 오랜 세월의 강박관념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날, 빈 씨는 트랑 부인의 딸의 무덤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의 눈은 감겼고 늦은 눈물이 떨어졌다. 트랑 부인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뒤에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후이가 그녀에게 다가가서 부드럽게 말했다. 빈 삼촌이 마침내 자신의 실수에 대한 대가를 치렀다고 생각해요. 트랑 부인은 살짝 고개를 끄덕였다. 때로는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사람들은 자신의 어둠에 직면해야 합니다. 후이는 그녀를 바라보더니 푸른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어둠은 길 수도 있지만 새벽은 밝아올 것이다. 빈 씨를 협박하던 사람들이 체포되자 마을의 분위기는 진정된 듯했다. 모든 것이 점차 평화로운 리듬을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후이의 마음속에는 아직도 완전히 밝혀지지 않은 어두운 구석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바엉 힐 빌라는 하늘이 맑아졌음에도 여전히 우울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트랑 부인은 장미 정원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며 가끔 가위를 사용하여 과도한 가지를 가지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은 여전히 슬픔을 드러냈습니다. 아직 유튜브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하고 알림종을 켜두시면 최신 영상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희는 종종 늦은 오후에 그녀와 함께 앉아 마치 오랜 친구 두 명처럼 조용히 지냈다. 그는 그녀가 빈 씨를 어느 정도 용서했다 하더라도 딸을 잃은 슬픔은 여전히 채울 수 없는 공허함이라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어느 늦은 가을 오후, 붉은 태양이 마을 끝의 대나무 뒤로 점차 사라지면서 휘는 거실에 앉아 오래된 가족 문서를 다시 읽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후이 씨, 라는 외침이 들렸습니다. 후이가 문을 열자 어린 시절 가장 친한 친구인 흐엉이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서 있는 것이 보였다. 허이, 마을에 온 지 오래됐어. 좀비가 될까봐 걱정이야. 흐엉이 농담을 건넸지만 그녀의 눈은 걱정으로 가득 차 있었다. 후이는 가볍게 미소를 지으며 흐엉이 들어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었다. 괜찮아요. 다만 생각해야 할 게 많아서요. 흐엉은 빌라를 둘러보다가 재단에 있는 트랑 부인의 딸 사진에서 시선을 멈췄다. 당신은 아직도 트랑 부인이 딸을 찾도록 돕고 있습니다. 후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먼 곳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너무나 많은 고통을 겪었지만 아마도 평화는 그렇게 쉽게 오지 않을 거예요. 흐엉은 가볍게 한숨을 쉬며 후이 옆에 앉았다. 야, 트랑 부인이 뭔가 숨기고 있다고 생각해. 흐엉의 질문에 후이는 잠시 머뭇거렸다. 숨어? 무슨 말이야? 흐엉은 머뭇거렸다. 제가 너무 많이 생각하는 건지도 모르겠지만 트랑 씨가 저에게 모든 걸 말해주지 않은 것 같아요. 빈 씨를 용서해 주셨지만 그녀의 눈에는 제가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가 있었어요. 후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흐엉은 의심이 많은 사람이 아니었고 그녀가 그렇게 느꼈다면 그것은 아마 이유가 없는 것은 아니었을 것이다. 그날 밤 후이는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다. 이야기의 조각들은 제자리에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중요한 조각 하나가 빠져 있었습니다.
그는 늘 주저하던 일을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트랑 부인의 딸이 살던 금지된 방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트랑 부인은 대화가 끝난 후 방을 열어두었지만 후인은 항상 그녀의 사생활과 고통을 존중하며 방에 들어가는 것을 피했습니다. 그날 밤 빌라는 어둠에 휩싸였습니다. 후인은 복도를 조용히 걸어가며 그 방으로 통하는 나무 문을 조심스럽게 밀었습니다. 달빛이 얇은 커튼을 통해 스며들어 방 안을 희미한 빛으로 뒤덮었다. 그 방은 위이가 처음 들어왔을 때와 여전히 똑같았다. 작은 침대, 책상, 보겐빌레 아래서 웃고 있는 소녀의 사진이 있었다. 후이는 천천히 책상으로 걸어갔고 그의 시선은 맨 아래 서랍에 머물렀다. 그는 조심스럽게 서랍을 열었다. 안에는 오래된 일기장이 있었고 표지는 칠해져 있었다. 후이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페이지를 넘겼다. 책상 램프 아래에 작고 깔끔한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오늘도 하이 신부님이 집에 오셨어요. 긴 여행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저는 그가 이야기를 들려주는 걸 좋아하지만 엄마는 하이 신부님이 찾아오면 항상 슬퍼하셔요. 후이는 눈을 깜빡였다. 그의 심장은 더 빨리 뛰었다. 엄마는 하이의 아빠가 나쁜 사람은 아니지만 그녀가 용서할 수 없는 짓을 했다고 했어. 이해가 안 가지만 그녀는 많이 울었던 것 같아. 후이는 책을 읽을수록 불안감이 커지는 것을 느꼈다. 내일이 제 생일이에요. 엄마가 하이 아빠가 오신다고 했어요. 엄마가 숨겨둔 것에 대해 물어보고 싶은데 무서워서. 일기의 마지막 페이지가 찢어졌습니다. 후이는 그 텅 빈 공간을 바라보며 무거운 마음을 품었다. 왜 트랑 부인은 이 일기를 보관하면서도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을까요? 다음날 아침, 후이는 거실에서 트랑 부인과 마주 앉았습니다. 일기는 두 사람 사이의 테이블 위에 놓였다. 트랑 부인은 책을 보며 살짝 눈을 흔들었지만 곧 다시 평정심을 되찾았습니다. 찾으셨나요? 여름이라고 후이가 대답했다. 왜 당신 딸이 여기에 쓴 내용을 언급하지 않으세요? 트랑 부인은 오랫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두 손을 가볍게 모아 테이블에 얹었다. 야, 때로는 진실을 밝힐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 휘는 그녀를 바라보며 부드럽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진실은 사람들을 과거로부터 자유롭게 할 거예요. 트랑 부인은 가볍게 한숨을 쉬며 그녀의 눈은 오래된 고통으로 번쩍였다. 당신 말이 맞아요. 하지만 저는 그녀가 아버지의 그늘에서 살게 둘 수 없어요. 후이는 깜짝 놀랐다. 해시가 제 딸에게 해를 끼치지 않았지만 그녀의 배경에 대한 진실 때문에 제가 그것을 숨기기로 했다는 말인가요? 트랑 부인은 고개를 숙이고 눈물을 흘렸다. 당신의 아버지는 내 딸의 친아버지입니다. 저는 그것을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지만 그녀가 진실을 알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그를 원망할까 두려웠습니다. 후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마침내 퍼즐의 마지막 조각이 맞춰졌습니다. 트랑 부인은 고개를 들었고 그녀의 눈은 부드러워졌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제가 쉬게 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후이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용서란 때로는 있는 것이 아니라 늦었더라도 받아들이는 법을 배우는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태양이 마을 끝에 있는 대나무 뒤로 점점 지면서 다음 언덕을 우울한 노란색으로 물들였습니다. 빌라 앞정원에서 나는 장미향이 실려 있었습니다. 시원한 공기가 나뭇잎 사이로 스며들었고 그녀의 눈은 부드러워졌습니다. 후이는 빌라 앞 정원에서 나는 장미향이 실려 있었습니다.
휘는 현관에 조용히 앉아 멀리 펼쳐진 들판을 바라보았다. 일기를 찾은 이후로 트랑 부인은 요즘보다 훨씬 조용해졌습니다. 그녀는 딸의 사진 옆에 앉아서 조용히 각 프레임을 닦으며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마치 사진 속의 모든 터치가 그녀와 딸의 관계를 조금 더 가깝게 만들어주는 듯했습니다. 그날 저녁, 트랑 부인은 후이를 거실로 불렀습니다. 그녀는 커다란 나무 의자에 앉았고 그녀의 가느다란 손은 오래된 일기장 표지에 얹어 있었다. 그녀 옆에 있는 석유 램프가 그녀의 얼굴을 비추고 있었고 희미한 불빛이 그녀를 더욱 가짜처럼 보이고 피곤해 보이게 만들었다. 허이, 뭔가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바람처럼 부드러웠지만 허이는 그녀의 말을 전부 들었습니다. 후이는 맞은편에 앉아서 주위에 깊게 눈을 돌렸습니다. 그냥 말씀하세요. 필요한 건 뭐든 다 해드릴게요. 장 씨는 희를 쳐다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먼 곳을 바라보는 빛이 있었다. 저는 그녀를 다른 곳으로 옮기고 싶어요. 그녀는 이 마을의 묘지에 너무 오래 있었어요. 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장 씨가 말하고자 하는 뜻을 이해했다. 아마도 모든 일이 끝난 후 그녀는 딸을 가장 평화롭게 느낄 수 있는 곳으로 데려가고 싶었던 거겠지. 그녀를 어디로 데려가고 싶니? 후이가 물었습니다. 트랑 부인은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그녀의 눈은 온화함으로 빛났다. 강으로 돌아가자. 그녀의 대답은 후이를 놀라게 했다. 하지만 그는 창밖으로 달빛 아래 반짝이는 봄 강을 바라보는 트랑 부인의 눈을 보고 그녀가 마음을 먹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준비하는 데 도움을 드릴게요. 다음날 아침, 트랑 부인과 후이는 함께 마을 묘지로 갔습니다. 빈 씨도 그 자리에 계셨으나 멀리서 조용히 서 계셨고 감히 가까이 다가오지도 못하셨습니다. 트랑 여사는 어느 정도 진실을 받아들였지만 빈 씨는 존중과 보상의 의미로 여전히 거리를 두고 있다. 트랑 부인의 딸의 작은 관이 차에 실렸습니다. 후이와 트랑 부인은 마을 길을 따라 조용히 걸으며 강둑으로 향했습니다. 그녀의 딸은 그곳에 앉아서 놀곤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지켜보았지만 감히 말을 거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마을 사람들은 비밀스러웠고 트랑 부인의 이야기는 누구나 알았지만 공개적으로 논의된 적은 없었습니다. 정오 무렵 봄강 유역에 작은 보트 한 척이 준비되었습니다. 배 위에는 트랑 씨의 딸이 가장 좋아하는 꽃인 하얀 장미 꽃다발이 놓여 있었습니다. 후이는 트랑 부인이 배에 오르도록 도와주었습니다. 빈 씨는 해안에 서서 마치 자신과 씨름하는 듯이 손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트랑 부인은 작은 관 앞에 무릎을 꿇고 손으로 관을 덮은 흰 천을 가볍게 만졌다. 눈물이 소리 없이 떨어졌다. 오랫동안 기다리게 해서 죄송합니다. 후이는 트랑 부인에게 사생활을 보장해주기 위해 돌아섰다. 그는 강물의 부드러운 바람을 느낄 수 있었고 마치 소녀의 영혼이 여기에 존재하여 어머니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듣고 있는 것 같았다. 트랑 부인은 일어나서 후이에게 살짝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천천히 배를 강 한가운데로 밀어냈다. 배가 강 한가운데에 다다르자 트랑 부인은 몸을 굽혀 천천히 하얀 장미 꽃잎을 하나하나 물속으로 떨어뜨렸습니다. 꽃잎이 지평선을 향해 흘러갔다. 안녕, 내 아이야. 잘 자. 트랑 부인이 속삭였다. 후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침묵만 지켰다. 그날 오후, 그녀가 빌라로 돌아왔을 때 트랑 부인은 더 차분해 보였지만
후이는 그녀가 영혼의 일부를 봉강의 딸에게 남겨두고 왔다는 것을 깊이 알고 있었습니다. 저녁에는 빈 씨가 몇 년 만에 처음으로 빌라에 왔습니다. 트랑 부인은 그에게 앉으라고 권했고 완전한 수용과 용서의 표시로 차를 따랐습니다. 잊을 수는 없지만 놓아줄 수는 있어요. 트랑이 부드럽게 말하며 가족 사진을 바라보았다. 빈 씨는 고개를 숙이고 목이 메어지는 목소리로 모든 것에 대해 사과드립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트랑 부인은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인간이고 모든 인간은 실수를 합니다. 그 순간을 조용히 지켜보던 휘는 소중한 것을 느꼈다. 용서란 있는 것이 아니라 받아들이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쉬운 일이겠지만 사람들이 그것을 할 수 있다면 그들은 진정한 평화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날, 트랑 여사는 마을 아이들이 공부하고 놀 수 있도록 빌라를 커뮤니티 센터로 개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휴씨, 제 딸이 항상 웃음이 가득한 곳에 있다면 행복할 것 같아요. 트랑 부인은 꽃이 만발한 장미 정원 한가운데 서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직 유튜브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하고 알림종을 켜서 최신 동영상을 놓치지 마세요. 부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다. 그녀가 당신을 정말 자랑스러워할 거라고 생각해요. 트랑 부인은 신뢰와 평화가 가득한 눈으로 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고맙구나, 후이. 너 덕분에 내가 가야 할 길을 찾았어. 그 순간 그 여인은 트랑 부인을 바라보았고 그녀의 마음은 따뜻함으로 가득 찼습니다. 이 삶에서 아무리 많은 상실이 있더라도 사람들은 여전히 빛을 찾을 수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용서하고 계속 나아갈 의지가 있다면 겨울이 오고 밤봉 대나무 숲에는 차가운 바람이 불고 강물에서 나오는 증기가 마을을 돌아다닙니다. 다엉 언덕에 있는 트랑 부인의 빌라가 이제 새로운 모습을 갖추었습니다. 오래된 벽은 상아색으로 다시 칠해졌고 산책로 주변에는 아름다운 장미 정원이 조성되었습니다. 우울하고 조용한 집에서부터 빌라는 이제 마을 아이들의 모임 장소가 되었습니다. 매일 정원 전체에 웃음소리가 울려 퍼지고 한때 트랑 씨의 딸에 대한 슬픈 이야기와 연관되었던 장소에 새로운 생명력을 불어넣습니다. 후이는 정원 한가운데 서서 오래된 망고나무 아래서 놀고 있는 아이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은 편안해졌고 그의 눈은 온화한 기쁨으로 빛났다. 휴씨, 제가 한 일이 옳다고 생각하세요. 트랑 부인의 목소리가 뒤에서 울려 퍼졌다. 그가 뒤돌아보았을 때 그는 트랑 부인이 두꺼운 파란색 스웨터를 입고 따뜻한 차 한 잔을 들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이 훨씬 부드러워 보였다. 당신 딸이 자랑스러워할 만한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휘가는 미소 지었다. 트랑 부인은 고개를 끄덕이고 그녀의 시선은 산 뒤로 지는 해를 향해 향했다. 저는 오랜 세월 동안 많은 추억을 가슴속에 간직해왔지만 이제 그것들을 놓아주고 바람에 날려보낼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후이는 그녀에게 다가가서 오랫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그녀가 무엇을 하든 내가 항상 그녀를 지켜보고 있다는 걸 알아요. 트랑 부인은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그녀의 눈은 평온함으로 빛났다. 그날 밤, 장 씨는 희와 빈 씨를 저녁 식사에 초대했다. 20년 만에 세 사람은 따뜻한 황금빛 불빛 아래 한 테이블에 앉았다. 식사는 간단했지만 사랑과 존경이 가득했다. 빈 씨, 저는 이제 그동안 일어난 모든 일을 놓아줄 때가 된 것 같아요. 장 씨는 빈 씨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작은 술잔을 들었다.
빈 씨는 잠시 멈추더니 고개를 살짝 끄덕이며 이 기회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세 사람은 말없이 술잔을 부딪혔지만 희는 용서와 연민이 그들의 마음속 공백을 채워주었다는 것을 알았다. 그 다음 며칠 동안 희는 장씨가 딸의 이름을 딴 빛의 재단이라는 작은 자선단체를 설립하는 것을 도왔다. 이 재단은 마을의 가난한 아이들에게 학비를 지원하고 저택에서 무료 수업을 제공하는 활동을 했다. 희의 오랜 친구인 향도장 씨는 자원봉사자로 아이들에게 수업을 했다. 매일 오후 그녀는 자전거를 타고 새로운 책과 학용품을 아이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장 선생님이 이 학원을 시작한 이후로 마을 아이들은 학교보다 이곳에 오는 걸 더 좋아한다는 거 알아. 향은 미소를 지으며 책을 다시 선반에 놓았다. 희는 아이들이 정원을 뛰어다니는 모습을 옆에 서서 지켜보았다. 나는 그녀가 자신의 삶의 진정한 의미를 찾았다고 생각해요. 트랑 부인이 집 밖으로 나와서 그 말을 들었습니다. 그녀는 살짝 미소 지었다. 야, 모든 사람의 인생에는 어두운 장이 있지만 나는 터널 끝에는 항상 빛이 있다고 믿어. 부인은 고개를 끄덕였다. 갑자기 마음이 안도감을 느꼈다. 어느 늦은 겨울 아침, 미인은 그 도시에 있는 대형 로펌에서 법률 보조원으로 채용되었다는 소식을 받았습니다. 그는 그날이 올 줄 알고 있었지만 마을을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다음 언덕에 섰을 때 슬픔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트랑 부인은 후이를 문으로 데려갔다. 그녀의 눈빛은 부드. 넣었지만 약간은 후회스러운 기색이 역력했다. 후이 씨, 정말 가야 하나요? 후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가볍게 미소 지었다. 이제 제가 나아갈 때가 된 것 같아요. 트랑 부인은 오랫동안 그를 바라보더니 후이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당신은 나와 이곳을 위해 많은 일을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어디를 가든 이 다후옹 언덕은 항상 당신의 집이 될 것입니다. 후이는 고개를 숙이고 느린 목소리를 냈다. 나는 다시 돌아올 것이다. 이곳은 나의 기억, 당신의 기억, 그리고 우리가 겪어온 모든 일의 일부를 담고 있기 때문이다. 트랑 부인은 신앙과 평온함이 가득한 눈으로 미소 지었다.